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우리 영장주의 관련해가지고 1분 컷 계속 진행해 볼게요. 좀 문제가 섞여 있는데 그 영장의 발부에 대해서 검사가 신청하라 라는 것은 다 검사가 신청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영장 신청권자가 검사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본교조에서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법원이 뭐 없이도 검사의 청구 없이도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가능하다. 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야지만 발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가능하다. 그 다음에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강제 처분이 아니죠. 당사자의 협력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랑 비슷한 거냐면 호흡기 측정 후 불어가지고 음주 측정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범죄 점해가지고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를 받았다. 그럼 이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그럼 여러분도 후보자가 책임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연좌제는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진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락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까지 처벌되는 게 연좌제에 해당하는 거지, 배우자가 여러분들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은 본인에게 뭔가 이로운 일을 했겠죠. 그쵸?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불법 선거운동을 했으니까 본인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매각 또는 백지 신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들도 주식을 조금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청렴성을 위해서죠.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옳은 것은 2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병역음으로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는 게 연좌제 금지 원칙의 규율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것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랑 관련해서 죄를 범했을 때 당연히 수사처에 수사가 되거든요. 이건 연좌제 금지 원칙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가족이 잘못했을 때 가족이 처벌받는 건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처벌받는 거예요. 연좌제 금지 원칙이랑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사장유랑 가족에 있으면 학교장, 왜냐면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비리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라는 특성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체성이나 유착 가능성, 자기들끼리 짝짝꿍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4번에 한 명의 사원에 대해서 무한연대 책임을 정했는데, 이게 왜 연좌제 금지 원칙이 적용될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한 명의 사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이름이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회사를 만들었는데, 가족끼리 만들 수도 있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언제든지 동업해서 회사를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연좌제 금지 원칙은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가족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좌제 금지 원칙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죄추정 원칙 전체적으로 아직 공소제기가 없는 피해자는 물론 피고가 되더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해되고, 만약에 불이익을 입힌다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의 그쳐야 된다. 맞고, 그 다음에 이게 무죄추정 원칙에서 말하는 불이익은 전체적인 불이익을 모두 의미하죠. 그래서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은 모든 불이익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자,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 판례가 나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무죄추정 원칙 위배가 되죠. 왜냐면은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너네 그 잘못했다, 아니 법을 위반했다라고, 법이 위반됐다는 확정이 안 됐는데도 법을 위반했다라고 일간신문에 공표하라 하면 이제 무죄추정 원칙 위배가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 배웠지만 뭐 명예권이라든지 일반적 행동 자유권도 침해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호 합헌 판례죠. 기소됐으면 무조건 직위해제하도록 하면 위헌이지만 직위해제 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은 합헌이다. 반하지 않죠. 이제 나 같으면 이렇게 풀겠다. 반하지 않는 거 골라라니까. 여기서 멈췄어. 그 다음에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 미결 구금 일수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데 제외되도록 한 건 이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왜 군대에서 관련된 범죄는 무조건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하냐, 중대한 범죄만 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D급번이 들어있는 것도 틀렸죠. 그럼 이제 얘네 둘은 무죄추정 원칙이 위배되지 않아요. 우리 소년원 수용기간은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헌이고, 그 다음에 출국 금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면 출국 금지, 합헌인 판례가 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3개가 되겠어요.
다음에 231번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 무죄 추정 원칙인데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그럼 이걸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돼요. 그럼 이제 피의자가 되죠. 이제 기소가 됐어. 그럼 이때부터 피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해. 그래서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 이제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수사 단계고, 요게 이제 공판 단계죠. 그래서 증거법에 국한되지 않고 수사 절차에서 공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과적인 적용이 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부당 내부 거래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할 수 있어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릴 건데, 우리 그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징계 부과금의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건 왜 합헌이냐면, 이 징계 부과금이라는 게 뭔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그런 의심이 있는데 범죄가 아니었더라도 네가 이 공직사회를 좀 시끄럽게 했구나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돈 문제는 그때 처리하면 되고, 일단 징계 부과금을 집행을 실시하는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여러분들 육군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 신고하잖아. 그럼 이제 합헌 판례는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틀렸다고 해도 되는데, 왜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냐면은 이게 이제 징계 절차에서 써먹기 위한 자진 신고이지 형사 절차에서 쓰려는 진술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형사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요거는 군대 내 징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이 애초에 문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신문 받을 때 변호인이 옆에 있는 게 좋아요, 뒤에 있는 게 좋아요? 옆에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진술거부권 관련해 가지고 진술하거나 말일 경우에는 후방에 착석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후방 착석 요구행위가 위헌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유사석유 제품을 제소해서 우리가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는데, 물론 이제 처벌도 문제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그 유사석유를 만들어서 세금을 뿌렸을 수 있으니까 세금 문제에 가깝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합헌이긴 한데 요거는 좀 외우는 게 좋아요. 이거 진술거부권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진술거부권 문제 아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합헌 판례니까 아무것도 침해하지 않으니까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사법상 너 돈 얼마 있어? 돈 안 갚고 그럴 거야? 너 돈 얼마 있는지 밝혀? 저 돈을 얼마 있는지 밝히기 싫어요. 그러면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치 해가지고 가둬놓을 수 있는데, 가둬놓는 거지만 이게 민사집행법상의 불이익이지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데, 애초에 진술거부권은 형사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왜 양심의 자유도 제한이 안 되냐면은 돈이 얼마 있다라는 것은 팩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도 제한조차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러면 적절한 것은 2개가 되겠죠. 요즘 숫자를 잘못 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요한 쟁점이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